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네.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있어요. 맞아요. 네. 서초동 아파트 네. 전세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의혹입니까? 이게 지난주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저희 지금 화면에 네. 보이십니다만 여기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 이제 그 주상복합 고급 아파트죠. 저게 그 서초동 검찰청사 바로 옆에 있어요. 비싼가요, 저거? 되게 비싸죠. 비싼가요? 지금 비쌉니다. 예. 네. 검찰청사에서 다 저 집에서 예. 전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부 들어가 본 사람에 의하면 저기서 딱 보면 검찰청사가 딱 내려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법조인들이 많이 사는 네. 그리고 법조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법조인들이 그건 또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저쪽 네. 그 부동산 업자 쪽 말씀들 들어보면 네. 법조인들이 선호하는 왜냐 가깝고 좋고 고급 아파트고 그러게요. 하여튼 네. 법조인들이 좋아하는 그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하고 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저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씨 집이 306 그러니까 B동 ABC 3개동이 있는데 네. B동 306호에 살고 있다가 이제 17층으로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음. 과정 이 아크로비스타의 그 집에 대한 얘기는 이미 작년에도 저희도 보도를 했었고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 나올 때부터 그러게 계속 그다음에 언급이 이제 됐었죠. 김건희 씨 또 뭐 가족 문제 그다음에 네. 그 이제 사생활 문제랑 또 연관시키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접근하기 조심스러워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왜 이 어제 그 지난주 김남국 의원실의 그 자료가 좀 의미 있었던 것은 뭐냐면 네. 저 306호의 집에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이죠. 2010년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이제 김건희 씨가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306호에 네. 그래서 전세를 냅니다. 그 집을. 자기가 이제 왜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같은 동에 좀 더 높은 빌딩, 높은 층으로. 예. 그 일부에서는 뭐 그게 펜트하우스다 막 그러는데 펜트하우스까지는 정확하게 뭐 제가 확인한 바 없고 다만 3층에서 17층으로 가는 거니까 훨씬 뷰도 좋고. 뷰로 좋아지고 평수도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가 40평대에서 이제 60평대로 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사를 가려는데 이제 전세를 내놔요, 집을. 네. 전세를 내놓는데 그 전세를 누가 사냐면 네. 사는 게 빌리는 거죠. 전세금은 내고 그렇죠. 전세 사는 그래서 사람. 삼성전자가 이제 전세를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요? 삼성전자가요? 회사가요? 회사 이름으로 어. 전세를 이제 집을 빌리는 거죠. 네. 전세 7억 원에. 7억에. 일단 그 작년에부터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왜 김건희 씨 집에 전세를 그러게요. 들어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삼성전자 쪽에 작년부터 그런 얘기 좀 나와서 취재를 네. 했었어요. 처음에 삼성 쪽에서는 10년 전 얘기니까 2010년이니까 10년 전에 뭐 그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인하고 모른다 보통 그런 반응이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그만두고 대선 후보로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흘러나오니까 네. 삼성에서 내부적으로 좀 이제 그 약간 조사를 한 모양이죠. 아하.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10년 10월에 네. 전세를 들어갑니다. 전세를 그 집을 삼성전자. 빌려요. 네. 7억 원의 전세를 주고. 삼성전자 빌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김건희 씨는 7억 원의 그 삼성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받고 자기 돈 1억 5천을 더해가지고 8억 5천을 가지고 네. 17층 집으로 전세로 들어갑니다. 그 집도 거기 전세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집은 306호였고. 네, 여기서 이제 어제 이제 그 김남국 의원실 내는 좀 자료화면 보면 네. 아크로비스타 306호 외국인 등록 및 국내 거소 신고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네. 저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왜 이번에 중요하게 됐냐면 네. 밑에 그 빨간 그 박스로 쳐진 게 뭐냐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기 주소지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표현이 뭐냐면 네. 왜 외국인 등록과 국내 거소 신고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법무부에서 확인한 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 동안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아니 왜 삼성전자가 김건희 씨 거기 집을 그러게요. 전세를 사? 네.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니까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이제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국민의힘 이쪽에서는 이제 반응을 이제 삼성 쪽에서 모른다고 했고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제 되면서 계획에 나오니까 이제 해명을 합니다. 삼성전자에서 해외에 있는 엔지니어, 해외에 있는 그 뭐냐면 인재를 해외인, 국내에 유치를 하고 외국 사람을요? 그렇죠. 그게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 해외 동포일 수도 있고 그렇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해외 그 살고 적을 있는 두은 사람. 사람들은 삼성에 워낙 글로벌로 사업장이 많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해외 인력, 해외 뭐 엔지니어 갖다가 유치해가지고 음. 국내에서 이제 살 집을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는 꽤 있죠. 그리고 뭐 실제로 기업에서 할 수도 있는. 네네 그 사회복 그 뭐냐면 그 기업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삼성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물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해외 인재들 갖다가 우수 인재들 거기 이제 S급이라고 하는데 네. 우수 인재들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줍니다. 아하. 우리에서 뭐 거주 내지는 집 뭐 이런 거 예. 보장해 준다. 뭐 차 준다. 뭐 이런 거. 음. 그래서 뭐 가족들이 이제 같이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국내에서 그 나중에 삼성 쪽 이제 해명이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반영하냐면 삼성에서 해외 엔지니어들 데려와 가지고 국내에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다 보니까 네. 그 삼성의 그 집이 나와 가지고 그 집이 나와 가지고 삼성전자가 그 해외 엔지니어를 위해서 집을 빌린 거다. 전세를 설정한 거다. 네. 4년 계약으로 전세를 설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옵니다. 이명수 기자와 녹취록에서 또 그 얘기 비슷하게 나와요. 김건희 씨도 그거 이미 그거 왜 내가 뭐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네. 뭐 김건희 씨가 이제 그 해명을 하면서 삼성에서 보도자료 냈다고 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뭐 엔지니어를 사왔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 삼성에서 이제 자기 엔지니어들 위해서 이제 그 집을 이제 빌렸고 그 집을 이제 해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건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삼성에서 보도자료 보도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아, 그건 확실한가요? 네, 그건 제가 어제도 다시 또 확인을 했고 최근에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 삼성에서 이번 건과 관련된 보도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김건희 씨의 저 발언은 거짓으로 저건 볼 거짓이죠. 수가 근데 있네요. 원래 김건희 씨가 저번에 학력 물론 경력 이런 거 논란 많을 때 보통 쓰시는 거 보면 네. 뭐 서울대학원에서도 예, 서울대학교 석사 뭐 경영대학원과 음, 그걸 또 구분하지 않고 막 쓰시는 네. 경우도 많고 일반 그다음에- 특수대학원이나 일반 네. 대학원. 그리고 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학력 경력을 대충 맞게 쓰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또 이해를 어.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공식적 삼성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의 회사 차원의 공적인 보도자를 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제가 그 복수의 삼성 음, 임직원들로부터 확인을 한 건데 네. 보도자를 낸 적이 없어요. 아하. 다만 설명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몇 분한테 삼성전자에서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에 있는 홍보 임원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비슷합니다. 음, 삼성에서 그 글로벌 사업장의 우수인재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네. 머물고 일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직원들이 되게 많다. 의외로. 그래서 음. 보통 용인,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장, 용인, 네. 기흥, 뭐 수원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그 보통 그런 집들을 갖다가 전세를 하거나 구매해서 그런 건 한다는 거죠. 직원들 사택용으로 네.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어, 그러면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음, 여기서 이제 의심스러운 게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7억이라는 게 돈이 있잖아요. 7억. 예, 네. 7억. 2010년도에 7억이면은 큰 돈이죠. 큰 돈이죠. 그 당시. 근데 그 예. 당시에 저 아파트가 지금 네. 10년 전에 음, 그 일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거래됐던 시가가 아까 40평 후반대 저 아파트가 9억 원에 거래가 됐었대요. 9억 정도. 9억에. 네, 보통 이제 9억에 거래가 되면 보통 전세가 정도는 뭐 많아야 6억, 그래서 뭐 그 당시 시장에서 부동산 쪽 그러니까 많아 5, 6억 정도, 네. 전세 한 5, 6억 정도, 음, 그럼 9억 정도니까 보통 6, 70% 잡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집이 기본적으로 깨끗한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서류상으로. 그래요. 그 당시 우리은행에서 네. 6억으로 이미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 그 49평 아파트가 그 당시에 예. 그 9억짜리 집에 이미 우리은행에서 6억의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네. 또
어떤 기업에서 20억 원 정도의 공동으로 담보가 잡혀 있어요. 이미 집이. 그러면 어떤 회사가 예.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 오마이스가 네. 박정호 기자 요청해서 아. 사택을 제공해요. 네. 그리고 집을 이제 박정호 기자가 저는 저 아파트 집이 좋아서 저걸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회사가 이제 회사 이름으로 이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서류상으로 깨끗한 집을 원하지. 그렇죠. 이미 은행에 6억 원 군제당이 잡혀 있고 떼이면 어떡해. 그런 떼이면 1순위도 못 받아 이거. 그러니까 보통 이런 집을 계약을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집을 계약 안 하고 좀 더 깨끗한 그렇죠.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죠. 서류상 깨끗한 집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깨끗한 집을 해야 그 그럼요, 나중에 그럼요. 7억 원이라는 그 지금 돈을 넣어놓고 집을 네. 빌리는 건데 그것도 개인 돈인가 회사 돈인데 그거 날리면은 배임이죠. 회사 예, 그렇죠. 배임 배임으로 혐의가 갈 수도 있는 됩니다. 거죠. 그래서 예. 배임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다.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삼성에서는 여기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년 전의 일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다 감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도만 하지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 자체가 깨끗하지 그 쉽게 말하면 서류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불투명하고 좀 리스크가 있고 네. 그리고 일단 시세보다 전세값이 좀 비싼 것 같고 굳이 이 집을 정말로 어떤 정말 대단한 그분 이제 해외 엔지니어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 네. 도대체 그분한테 왜 7억 원을 이렇게 대줘가면서 4년 동안에 전세권 설정했는지 그게 이제 그래서 의문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상하네요. 그 의혹을 네. 제기하는 이제 이쪽 예.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때 해외 엔진 저 아까 그 말씀드린 처음에 그 김당국 의원이 그 법무부의 자료가 의미심장했던 게 뭐냐면 그동안 이게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해외 네. 엔지니어라고 왔다고 하니 그래도 요청한 거죠. 국내에 이제 해외 외국인이 거주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외 거주자 등록을 네. 90일 이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거나 90일 네. 이상 머물려면 아하. 거주지 등록을 신고를 해야 돼요. 외국인들은 해외 외국인 그 거류지 네. 거주지 등록을 신고해야 되는데 법무부에서 그 당시에 2010년 그 당시에 네.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에 외국인이 등록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그거 보니 보면 되죠. 없다는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 첫 번째 그 사진 김남국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김당국 의원실에서 공개한 그 사진에는 네. 없어요. 예, 저기는 외국인 등록 또는 아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 거소 신고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의미는 뭐냐면 그 동안에 국민의힘이나 내지는 삼성 쪽이나 예. 김건희 씨가 말한 거기 해외 엔지니어가 거기서 살았다고 얘기하기가 참 멋쓰게지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 자료만 따지고 봐서는 네. 외국인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인 살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불법 체류죠. 불법이죠. 그럼 불법 체류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삼성에서 불법 체류까지 시키면서 거기에 살게 할 일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배임의 소지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그런 그 불법적인 어떤 체류 과정에 회사 돈을 썼다?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 뭐 국민의힘이나 뭐 후보 측에서는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 이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면 그 돈을 냈던 삼성전자가 과연 여기서 누가 살았는지 네. 이거는 글쎄요 뭐 1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아까 뭐 관리하는 부서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이거는 그게 뭐 작은 회사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이 그럼요. 이런 거 다 관리가 돼 있을 수가 아니고 누가 네. 언제 며칠 들어와서 어느 집에서 언제까지 살았다 네. 언제 떠났다 이런 것들이 다 깨알같이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물어봤죠. 네. 아니 삼성의 지금 그 회사 이미지도 있고 물론 이게 뭐 일반 개인 간에 내지는 물론 과거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이 대선 대통령 후보 이 선거 국면 가장 중요한 대선 후보의 어떤 그 배우자였던 그 검증 차원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거기에 지금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지금 이렇게 본의 아니 당신들은 본의 아니게 자기들이 왜 여기 껴있는지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의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왜 이제 이런 그 의혹을 계속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삼성이 네. 과거에 정경유착 이런 얘기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정경유착에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지금도 그 네. 경영권 불법 경영권 승계 관련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과거
이병철 그다음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 이어서 회장. 그리고 되게 김건희 씨가 삼성을 되게 좋아해요 또. 아 그래요? 그 지금 김건희 씨 이름이 김명신 씨에서 김건희 씨로 바뀌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아니 그래서 김건희 씨 이름을 김건희 씨 건희로 바꾼 이유가 네. 이건희 씨를 존경해가지고 너무 음. 이건희 회장을 존경해가지고 네. 김건희 씨로 이름을 바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좀 좋아한다. 그래서 그때 그 이분 그 허위 경력 논란 됐을 때도 네. 그 자기 그 작품 전시를 삼성미술관 이웃미술관 통해서 했다는 아. 그것도 거짓으로 났잖아요. 삼성미술관이 아니라 삼성에서 그때 부인하는 바람에 네. 삼성미술관이 아니고 분당에 있는 삼성프라자 백화점 지금 바뀌었으면 삼성프라자 백화점의 한 층에 그 그렇죠. 거기에서 예. 쉽게 말하면 아케이드 같은 데 그냥 잠시 걸어놓은 것을 마치 삼성미술관에서 전시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과장해서 경력을 쓰고 그러다 나중에 들통났잖아요. 네. 이번 건도 만약에 어떻게 정확하게 전 삼성이 밝히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이지만 이미 7억 원이라는 그 거액의 그 전세권 돈이 나간 것이고 네. 그 당시에 어떤 직원이 썼는지는 아마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논란이 되면 삼성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 2010년 10월부터 누가 왔다? 며칠까지 네. 감성비스타 아크로비스타에 전세 설정을 했으며 그 직원은 뭐뭐 아무개고 어디 사업장에 근무했었다. 그분은 뭐 그렇게 밝히면 돼요. 아니 이것도 굳이 뭐 실명을 밝히는 왜 필요 없잖아요. 그럼요. 네, 실명을 네, 밝힐 네. 필요 없죠. 그냥 뭐 A 뭐 임원 내지는 A 네. 뭐 어떤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으며 일을 했으면 그 가족이 살았다. 그 그냥 증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왜 그것을 얘기를 하지 않는지 그거 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저한테 뭐 살짝 그런 얘기를 하던데 네. 글쎄요.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신상을 갖다가 정보를 다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그 사람에게 그 지원했던 그 시기와 구체적인 어떤 내용 네. 그걸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깨끗이 클리어가 되는데 자꾸 의혹을 증폭을 시키는 게 결국 회사 이미지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또 계속 의혹의 눈초를 보냐면 과거 삼성이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렇게 정경유착 과정에서 네, 음. 어떤 사람의 그 사실상 왜 뇌물성 전세권이라고 그 민주당이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삼성이 어떤 특정 그 고위 공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세를 해줍니다. 그 사람 전세를 삼성전자 이름으로 삼성그룹이 아파트 전세권 설정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삽니다. 예. 사실상 그러면 그것도 사실상의 그 뇌물성 그렇죠. 경제적 이득을 주는 거죠. 그럼요. 월세 안 내고 살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하죠. 전세금도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삼성이 했던 전례 때문에 여전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었단 말이에요.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 있다고 하면 물론 삼성은 지금 그 당시에는 우리가 2010년 전세권 설정할 때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가 결혼하지도 않았을 때였다. 물론 결혼 전이긴 하죠. 2012년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전혀 둘 사이에 어떤 뭐 윤석열 후보의 뭐 어떤 걸 보고 절대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미 그때부터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럼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상식이라는 거예요. 삼성이 그때는 몰랐다. 그때는 시기 안 맞다라고 하는 게 약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그 금액에 지원이 됐던 내용 구체적으로 밝히고 어떤 직원이 있었다는 것만 알려주면 그러면 깨끗이 클리어되는 거를 왜 자꾸 그렇네요. 자꾸 왜 의혹을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여튼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그 주변에서는 참 상식적으로 잘 벌어지지 않는 일들, 그런 게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우연히 그 사람이 집을 자꾸 찾다가 네. 그 집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품 팔아가지고 집을 찾아다니는데, 근데 근데 그 김만배 씨 누나가 그 윤석열 후보 영희동 아버님 부친 집 살 때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우연에 맞춰서 자기가 딱 그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그 김건희 씨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때 그 2010년에 이렇게 전세 설정과 함께 네.
그 김건희 씨는 삼성으로부터 7억 자기 아파트를 7억에 전세를 내주고 1억 5천만 원 더해서 17층으로 17층으로 갑니다. 간다? 네. 이거 참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일반 우리 시민도 6억이나 이제 이렇게 빚이 근저당권 설정돼 있고 뭐 그렇죠. 다 이제 묶여 있는 그런 집을 그렇죠. 7억을 내 돈 7억을 내고 전세를 들어간다. 그것도 어려운데 회사에서 그걸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 그런 직원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지. 이게 주체가 네. 회사에서 먼저 사가지고 그 직원한테 준 게 아니라 그 직원이 먼저 발품 팔아가지고 발품 팔아 이직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 그것도 삼성이 그 동안에 그런 네.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사택 제공 그다음에 그런 제공 그런 기준과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직원들이 자기 원하는 집에 가지고 맞춰서 다 신청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거기 걸맞는 그 직장과 맞춰서 사택을 사고 내지는 네. 빌리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거나 거기 맞춰서 들어가거나 그렇죠. 미리 이제 가지고 예, 있는 그렇죠. 그런 걸 하는 갖고 거죠, 많이. 그리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 이상하네. 이 얘기로만 따지면 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으나 이분은 자기가 막 발품을 팔고 다니면서 아 저 집이 좋아요. 저 집을 해주세요. 회사 예. 쪽 얘기해서 삼성이 아 예 알겠습니다. 요 7억을 주고 전세를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지? 진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 그 말이 100% 맞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네. 그 정도의 인사라고 하면 정말로 삼성에서 S급 인사거든요. 해외에서 데리고 있는 외국인 네. 어떤 되게 그 CEO급 내지는 아. 되게 중요한 어떤 그 박사급 인사 그 정도면 모를까. 근데 그러면 충분히 밝혀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밝히지 못한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하여튼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석연치도 않고 뭔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겁니다. 삼성이. 아유, 이 삼성이 뭐 세계적 인류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품 이런 건 잘 만들고 반도체도 아, 네. 뭐 이제 그럼요. 세계 인류 기업이 됐지만은 이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자료만 보여주면 해소가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의혹을 사서 또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는 굳이 뭐 이럴 필요도 없는데 맞습니다. 네. 자료를 안 내놓고 있네요. 음. 네. 삼성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그걸 또 내야 되냐 또 아, 그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아니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한 당사자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또 해명하는 게 아니 네. 이미 부동산 업자도 있고 그 네. 당시에 뭐 계약서도 있고 음.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을 왜 그걸 문제 삼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집 계약할 수 있죠? 내놓고 전세 예, 예. 계약해서 그건 있겠죠. 빌려주고 계약서는 당연히. 당연히 있죠. 네. 계약서도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네. 삼성전자가 법인 이름으로 그리고 지금 그 드러난 것처럼 해외 엔지니어가 살았다고 하는데 네. 그 해외 엔지니어조차도 지금 존재가 법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아하. 그럼 도대체 누가 살았느냐 거기에 그러게요. 일부에서는 그 유튜브에서는 뭐 지금 이 두 집 살림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네, 물론 확인되지 김건희 씨도 뭐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뭐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생활이라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그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기업이 왜 특정인 또는 지금 그 검찰과 어떤 그 기업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검찰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그 김건희 씨와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 갖고 있는 특히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 검찰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걸 봤을 때 그런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 의혹을 합리적으로 의혹을 살 만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해소를 시켜줄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 전세권 뇌물성 전세권 설정이라는 것은 그건 뇌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 그런 과거의 전례를 비춰봤을 때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뇌물로 충분히 인정받을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명이 되고 설명이 돼야죠.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사안을 만약에 이게 김건희 씨 관련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였다면 네. 그때 윤석열 후보가 검사라면 네. 어떻게 이 사안을 다뤘을까? 수사했겠죠. 수사했을 거라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 네.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죠. 뭐 그렇게 했겠죠. 했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아유, 참 석연찮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